자, 보자. 테슬라는 모델 X를 살 게 아니라 그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벌써 12월이에요. 한 해가 끝나가면서 매년 하던 대로 2020년 베스트 지름 이런 거 할까 하다가 매번 비슷하게 뭐 스마트폰 고르고 가전 고르고 재미없어질 것 같아서 올해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따로 모아봤습니다. 바로바로 2020년 미래에 대한 힌트를 줬던 제품 베스트 3 하나씩 소개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3위는 오큘러스 퀘스트 2 VR 디바이스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R, VR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제반 콘텐츠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저 마케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들이 아무 곳이나 다 AR, VR 붙여서 피로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써보면서 신기함이나 새로움이라는 어드밴티지는 다 떼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콘텐츠들이 많아서 VR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시장에 더 좋은 화질을 가진 제품들은 많이 있어요. 다만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인상 깊었던 점은 별도 PC 연결 없이, 전원 연결 없이 완전 스탠드 언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컸고요. 스마트폰과 똑같이 오큘러스 퀘스트를 착용한 채로 쉽게 다운받아서 다양한 앱을 써볼 수 있는 마켓 플랫폼의 영향도 컸습니다. 이전에는 스마트폰 사면 사은품으로 주는 그 VR 케이스에 스마트폰을 넣어서 사용하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허접함 때문에 여전히 VR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동이 되고 또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변했는지 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기존에는 저도 그냥 신기한 경험을 먼저 해보기 위해서 써보려고 했었는데 사용해보면서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생기더라고요. 게임으로만 예를 들어봐도 그냥 PC에서는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느낌이라면 오큘러스 퀘스트 2는 게임을 체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방탈출이라는 게임을 했을 때 PC에서는 뭐 그렇게 머릿속에 생생히 장면들이 기억되지는 않거든요. 그냥 게이머로서 최단 시간의 단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데만 집중을 했는데 오큘러스 퀘스트 2에서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가면서 확인했던 방의 모습들, 또 손으로 얼마큼 당기거나 돌려서 조작을 했었는지, 오른쪽 귀에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나타난 것들, 이 모든 게 직접 체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역사 교육용으로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역사책에 나오는 그 사진 말고 뭐 첨성대는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천문 관측에 사용을 했는지 아래에 서서 직접 하늘을 바라보는 그 경험은 절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걸 뇌과학자가 VR 체험이 기억력 향상에 비약적인 도움이 된다, 그런 논문만 하나만 딱 내주면 대성공인데 같이 하실 분 안 계실까요? 살짝 손. 2위는 테슬라 모델 X입니다. 뭐 전기차가 미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도 타봤지만 그냥 전 정말로 콕 집어서 테슬라 모델 X가 제가 갖고 있는 차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일단은 저는 차가 굴러가는 동력이 전기인지 기름인지 뭐 내연기관의 6기통의 매력과 전기차의 토크를 비교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제가 테슬라 모델 X를 구입하기까지 그 자동차라는 이렇게 비싼 제품에 대해서 기대가 이렇게 보잘것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차가 주는 밸류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차에 타고 운전하고 목적지에 내린다. 이 간단하고 별로 바뀔 것이 없을 것 같은 과정이 정말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차에 접근하면 운전석 문 알아서 열어주고요. 앞에서 접근하면 운전석 문이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립니다. 그리고 앉으면 뭐 키팝이라고 부르는 열쇠 주인에 따라서 운전석과 핸들, 백밀러 위치 조절해주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알아서 문을 닫아줘요. 평일에 오전에 타면 회사로, 저녁 시간부터는 집으로 목적지가 알아서 설정이 되어 있고 배터리 레벨이 낮으면 중간에 슈퍼차저 경유를 알아서 제한을 해줍니다. 물론 뭐 저는 집밥이 있어서 가지는 않지만요.
주행 중에는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으로, 또 시내에서는 직접 운전을 하고, 또 누구 태울 일이 있으면 기다리다 오는 거 보고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문 제가 열어주고요. 제가 또 닫아줍니다. 주차해두면 그때부터는 감시 모드에 들어가서 누가 가까이 접근할 때 차폭등이 들어오면서 귀엽게 경고하고요. 제가 오면 무슨 일이 있었나 일러도 줘요. 음식점에서 발렛 맡길 경우에는 발렛 모드로 바꿔주면 최대 속도 제한을 하고, 또 주행 외의 기능들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브박스와 프렁크는 완전히 잠겨서 중요한 서류나 카드들 마음 놓고 넣어둘 수 있어요. 정말 이전에 어떻게 차를 탔나 싶을 정도로 차에 기대도 안 하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계속 이 경험들이 추가가 됩니다. 제가 올해 10월에 차를 처음 받고 일주일 뒤에 업데이트가 한번 있었어요. 업데이트 전까지는 그냥 글로브박스가 그냥 원래 쓰던 대로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업데이트가 되더니 글로브박스에 비밀번호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아니, 글로브박스 걸쇠도 전자신호로 컨트롤이 되는 거였어? 엄청 놀라면서 지금은 현금, 중요한 서류들 넣어두고 항상 잠가두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보통 자동차라는 게 출고 당시에 어느 정도 성능과 편의 기능들이 정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이건 차의 거의 모든 기능들이 전자신호로 제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폰 iOS 업데이트보다 이게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전기차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냥 전기차라고 하면 엔진 대신 모터가 들어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전기차만 이런 기능들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항상 꺼낼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가 애초에 있는 자동차와 그걸 위해서 다시 또 배터리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구조적인 효율성의 차이가 있고, 또 UX 시나리오 완성도에서 격차가 좀 많이 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세차 효과라고 하죠. 그거 한 2주만 지나면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는데, 이건 아직도 뭐가 또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전기가 있으면 차박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정말로. 대망의 1위는 3D 프린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입해서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 시켜보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아요. 일단은 아직도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이 출력이 돼서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출력하는지 볼 기회는 주변에도 아직은 많이 없나 봐요. 집에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놀러 오면 이거 한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불멍까지는 아니지만 3D 프린터 멍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이걸로 출력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동안 필요한 물건인데 안 팔아서 안 쓰고 있었던 물건이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제품을 살 때 이미 대량 생산이 돼서 예쁘게 포장까지 된 마트에 진열된 물건이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제품을 골라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게 필요하지? 하는 이 근본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니즈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원두 봉지에 매번 열고 닫고 하다가 테이프 떨어지고 불편한데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또 맥세이프 거치대가 아직 출시 안 했던데 바닥에 놓기는 불편하니까 거치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필요할 만한 걸 고르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어린 친구들이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런 생각이 노력하지 않고 당연한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그만큼 새로운 것들, 만들고 싶은 것들도 더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부자가 될 거고, 부자가 되면 소고기도 자주 먹고. 에이씨, 언니한테 소고기나 사달라 그랬겠다. 경험이 보고 있나? 소고기 사주세요. 또 한 가지, 제품의 유통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출력 도면을 구입하고 그걸 본인이 혹은 가까운 3D 프린터 샵에 가서 출력을 하는 거죠. 지금도 주문 생산 방식을 쓰고 있는 곳이 많지만 손에 받게 되기까지 리드 타임이 너무 긴 경우가 많고, 아니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 경우가 많아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 뭘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도면을 구입하고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그걸 그냥 출력하는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도 고가의 설비 문제 없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구매자도 본인이 원하는 모습에 딱 맞게 수정도 하고 바로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런 게 당연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는 뭐 코인 세탁소처럼 코인 3D 프린터방 뭐 이런 게 생길까요? 너무 궁금해요. 제가 더 어릴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컸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은 좀 혁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줍시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신기했던 기억을 안고 살아가지만 이미 지금 대학생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이라서 스마트폰의 혁신? 그런 기대도 없어요. 요즘 제가 가장 무서운 게 생각이 나이 드는 건데 그럴까봐 열심히 이것저것 써보고 여러분들께 재밌는 건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좀 신선하다, 새롭다, 기발하다 그런 아이템이나 서비스들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올해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아, 이거 올해 마지막 영상인가? 헉?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연말 인사처럼 해버렸네.